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일주일에 많게는 2번 재판을 받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재판을 하루 앞두고 서울 서초동 집 근처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저희 취재진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내일 형사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출석합니다.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의 공판 준비 절차를 거친 뒤 첫 정식 재판인데 구속 취소 뒤 법정에 나오는 건 처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일 오전 서초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중앙지법 지하주차장 통로를 통해 비공개로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 외엔 취재와 촬영이 불가능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은 형사재판 출석 당시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리는데 다른 전직 대통령들의 재판도 모두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으로 시작합니다. 생년월일과 현재 직업, 그리고 거주지를 묻는 재판장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이 답해야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첫 형사재판에서 직업은 무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 뒤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낭독하면 윤 전 대통령도 직접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히게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내란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이런 조치들의 어떤 부분이 내란이고 범죄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도 같은 취지의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한 뒤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첫 증인으로는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 대대장이 나올 예정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차장의 모습이 저희 취재진에 포착됐는데 이 내용은 양빈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이 있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 윤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으로 돌아간 뒤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외부 활동이 포착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패딩 점퍼에 운동화 차림의 편한 복장으로 나타났습니다. 머리도 손질된 모습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주위론 5명의 남성들이 둘러쌌는데 경호팀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대통령 바로 뒤에서 통화를 하며 따라가는 한 남성, 바로 김성훈 경호차장입니다. 검정 가디건 차림으로 윤 전 대통령의 주변을 지킵니다. 잠시 뒤엔 한 노년 여성을 데리고 나왔다가 다시 윤 전 대통령이 있는 사무실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경호처에선 김 차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이 돌고 있습니다. 연판장엔 전체 직원 약 700명 중 다수가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피의자 신분의 김성훈 차장이 사복 차림으로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을 밀착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거의 박탈됐지만 경호 경비는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과 똑같이 제공됩니다. 40여 명 수준의 전담 경호팀도 꾸려졌고 경호팀장엔 3급 경호부장이 지명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경호진은 취재진을 크게 막지는 않았습니다. 인근 상인은 대통령과 사진 찍어도 되냐 경호원에게 물어보니 마주쳤을 때 윤 전 대통령께 물어보면 아마 찍어줄 것이라고 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세종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김 전 지사와 이재명 전 대표,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의원 4파전 구도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어제 발표된 경선 룰에 대한 비명계 반발이 이어지면서 경선 과정에서의 진통도 예상됩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풍선을 든 지지자들이 환호하며 이름을 외칩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입법과 행정, 국정 경험을 모두 갖고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권역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김 전 지사는 지방 분권과 통합,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내란 종식의 완성은 개헌이라고 했고 대통령실과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전날 권리당원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의 국민 참여 경선을 확정한 데 대한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역선택 방지와 당내 요구사항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지만 비명계는 당 유력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에게만 유리한 방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경선을 저희는 바라고 또 희망했습니다만 들러리 경선, 또 의미 없는 경선으로 가는 것 같아서 대단히 유감이다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두관 전 의원도 경선 참여를 숙고하겠다며 불출마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공동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의 후보가 선출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공동선대위를 꾸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고 했고요. 이후에 각종 정책 공약과 관련해서도 제안은 어제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내일 AI 반도체 스타트업인 퓨리오사 AI를 방문하는 등 본격 대선 행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당이 제대로 된 반성과 변화의 길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친윤계 핵심인 윤상현 의원은 출마할 뜻을 밝혔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수 대통령이 연속 탄핵을 당했지만 당이 제대로 된 반성과 변화의 길을 거부하고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유 전 의원은 이재명을 상대로 이기겠다는 생각이 정말 조금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다며 대선 패배를 기정사실화하고 패배 후 기득권에 집착하는 모습에 분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옳지 않은 길에 발을 딛지 않겠다며 꿈꾸는 진정한 보수의 길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에 연이은 경선 불출마 선언입니다. 탄핵 반대파의 핵심인 친윤계 윤상현 의원은 대선 출마에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오는 15일 후보 등록을 한 뒤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자들은 휴일에도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연금개혁 등 대선 공약을 발표했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책임 총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저인 이화장을 찾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큰 위기입니다. 국민 모두를 함께하는 이런 뭉치는 정치, 통합의 정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망론에 불붙이기 위해 계획됐던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의 대선 출마 촉구 기자회견은 무산됐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마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경선 관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상호 관세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별도의 반도체 관세를 예고하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할 거란 분석입니다. 워싱턴 정강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일부 전자제품을 상호 관세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도 제외 품목에 포함됐습니다. 당장 삼성전자와 애플 등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들 회사는 각각 125%와 46%씩 고율 상호 관세가 부과된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스마트폰 대부분을 생산해 왔습니다. 특히 미국 소비자들 사이엔 아이폰 가격이 $2,000 이상, 우리 돈 300만 원 넘게 치솟을 거란 우려가 컸습니다. I would not pay $2,300 for an iPhone for the newest iPhone for any reason. No.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소비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일단 한 발 물러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나라들의 상호 관세를 석 달간 유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국가에 부과되는 기본 관세 10%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10% floor, Mr. President. Pretty close, yeah, I would say. Pretty close. There could be a couple of exceptions for, obvious reasons, but I would say 10% is a floor. 트럼프 대통령이 90일간 상호 관세를 유예하기로 했지만 글로벌 경제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실제 스마트폰 등 일부 전자제품을 상호 관세에서 제외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관세는 별도로 부과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Can you walk us through that decision? I'll give you that answer on Monday. We'll be very specific on Monday.
반도체에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25% 이상의 고율 관세가 부과될 경우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엔 치명타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